이제 더 이상 임금이 5%, 10%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일만 시켜주면 감지덕지한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린다라고 봐야죠.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특히나 586들, 50대들을 대거내 보내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으로 앉히고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이제 기득권들, 그들, 재벌가, 족벌가, 이 기업의 경영진들, 그네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제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봐야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직원들의 임금을 최저로 주고 이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올려주지 않는 걸로 잃어버린 30년을 견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기득권들이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려 할 겁니다. 근데 일본보다 더 이제 한국이 우려스러운 건 노동력 부족이 더 빨리 이제 닥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계획들이 좀 틀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벌가, 족벌가, 정용진 같은 놈들이 더 이상 이제 대단한 이제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죠. 너도 나도 뭐 잘난 걸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성장을 일으키고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사람을 경영진으로 앉히고 리더로 앉히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결국요, 앞으로는 실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나 성별이나 나이가 아니라 오직 능력 위주의 보스들이 많이 이제 추종하고 선호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사람들은 오직 실질적인 능력, 돈을 벌어오는 사람,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이제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더 집중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나 자산이 좀 있다, 현금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더더욱도 안 하고 조용히 가족들 위주로 최소한의 인간관계로 살면서 조용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요새는 함부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낯선 사람들 가까이에 있지 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죠. 왜냐? 조현병 환자, 정신병 환자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난도질하는 폐악질하는 일들이 막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현병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을 대거 풀어주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러한 이제 나쁜 이제 정책들이 다시 재검토돼서 바로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나 정신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궁지에 되게 몰려있는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이들이 또라이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염려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험난할 것 같고 더 우려스러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겁나고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심상치 않거든요. 놀랍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1,500원 가까이 이제 육박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강남 사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 다음에 강동구인가요? 아니면 용산구인가요? 강동구네요. 거의 강남 사구에 있는 이제 비싼 아파트 무리하게 빚내 가지고 산 사람들 대거 이제 몰락하는 거죠. 그들의 삶이 이제 개박살이 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와르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되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 아마 속출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꽤 우려스러운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빚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자 된 것처럼 까부러대던 인간들이 속수무책으로 이제 망가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무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현실을 기반으로 한,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궁리하며 잘 따지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면, 그러면 이제 현실을 오판하면 우리의 삶이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대출을 2억 내도요,
대출 이자 80만원 100만원 내고 원금까지 같이 갚으려 그러면 되게 빡셉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100만원 내고요 원금 200만원 갚고 하면 월에 300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금으로 쳐서 예를 들어 200만원씩 해서 1년에 2400이다 라고 하면 뭐 대략 한 8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2억을 갚는데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한 놈들이 많아요. 원리금 300 내야 250, 300 내야 2억을 갚는 거예요. 대략 8년 정도 걸려서. 다르게 얘기하면 뭐 한 4억 5억 대출 냈다라고 하면 얼마 걸리겠습니까? 250만원 400만원을 30년씩 내면서 25년 30년씩 내면서 살면 그냥 인생의 좋은 시절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낡아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되돌아보면요 그 아파트 가격 아파트 낡아가지고 재건축하니 재개발하니 재건축한다 이러는데 분담금 5억 8억 얘기하면요 그럼 병신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빚내면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떠벌리는 인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자 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펌프질을 너무 많이 해놔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이런 지경까지 만드는 놈들이 전부 다 사기꾼이고 쓰레기들이죠. 좀 정도껏 돼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25평 14억 15, 30평대 20억 22억 이게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동산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못 삽니다. 연봉 1억 받아도요 그 대출을 7억 8억 못 내요. 연봉 2억 받으면 대출을 한 10억 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현실은 딴판입니다. 연봉 2억 대출 받아도 실수령에 1100만원 받아가지고 대출 10억 내기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잠시 잠깐 대출해서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재수 없으면요 빚 못 갚고 연체하고 하면 그냥 아파트 뺏깁니다. 뺏기는 걸 끝납니까? 경매 처분되면 끝납니까?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이 은행들이 자신의 채권 가져가고 모자란 금액은요 이 부채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살아가는 삶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의 시국은 빚 내는 걸 정말로 죽는 것만큼이나 두려워하고 겁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야 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지 수월하게 쉽게 부자 되겠다라는 욕심으로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인생이 개박살 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춰서 살아가자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